안녕하세요, 유유자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테슬라 일주일 그 소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지금 약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아시다시피 자덕 아닙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차에다가 싣고 다니는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SUV로 이번에 바꾼 것도 자전거를 더 많이 싣기 위해서 바꾼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차가 나오기 전에 어떤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까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지금 선택한 게 여기 보이십니까? 루프렉 보이세요? 위에다가 루프렉을 설치를 하게 됐는데 루프렉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루프렉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루프렉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 자전거 거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루프렉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전거를 거치하는 방법은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한 요 루프렉이 있고요. 루프렉은 그냥 위에다가 자전거 이렇게 거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미에다가 달 수가 있어요. 자전거 후미에 견인봉을 달아가지고 견인봉에다가 자전거 거치대를 달아서 이렇게 메고 다니는 방식이 있죠. 그리고 뒤 트렁크에다가 자전거 거치를 다는데 그 로프로 이렇게 해서 로프로 고정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아무런 거치대 없이 그냥 뒤에다가 싣고 다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쓸데없는 거 안 사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그런 걸 좋아해요. 깔끔한 거. 그러면 그냥 이렇게 싣고 다니면 되지. 뭐하러 루프렉까지 했냐. 자, 이제 그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전거 한 대에 사람 한 명이 탈 때는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뒤에 의자 접어서 바퀴도 안 빼고 그냥 통째로 저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쏙 아주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전거 2대에 사람 2명이 탈 때도 똑같아요. 여기 옆에 타고 자전거는 여기다 한 대 놓고 위에다가 한 대 겹쳐서 놓으면 돼요. 근데 자전거끼리 겹치면 뭐 이제 기스도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하나 깔아줘야겠죠. 그렇게 해서 2대에 2명까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한 3명, 4명 이렇게 같이 타고 자전거도 4대 막 이렇게 싣고 다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도 샀으니까 기름값도 많이 안 들어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로 많이 데리고 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4대에 4명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전거 4대에 4명이 같이 타려면 일단 뒷좌석을 접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전거를 필연적으로 외부에 거치를 해야겠죠? 그러면 외부에다가 자전거를 4대를 거치를 해야 되는데 방법은 있지. 위에다 2개 올리고 뒤에다가 2대 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뭔가 그 덕지덕지 너무 좀 그런 거예요.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 후미형을 했어요. 후미에다가 그 견인봉을 달아가지고 견인봉에다가 자전거 거치대를 달아서 달고 다니는 그 툴레에 있는 이지폴드라는 게 있어요. 가격이 좀 나가요. 그 뭐 한 160 정도 하나? 근데 그거를 거기다가 끼우면 3대까지 거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4번째 건 어떻게 하느냐, 앞뒤 바퀴를 다 빼면 그냥 트렁크에 들어가요. 의자를 안 접고도. 그렇게 해서 4대를 싣고 4명이 타면 되겠다. 물론 뒤에 4대를 실을 수 있는 후미형 캐리어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가 문제냐면 얘네를 접어서 보관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자전거를 싣고 어디 투어를 가더라도 자전거가 없을 때는 접어가지고 어디다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주차를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불편한 거야. 그리고 안 쓸 때는 또 집에 보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막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후미형으로 4대까지는 안 하고 3대짜리 되는 거. 그리고 그 툴레 이지폴드는 이렇게 접고 펴기가 편해가지고 집에다가 보관하기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지폴드를 샀어요. 견인봉까지 샀어. 근데 견인봉을 달려면 그냥 견인봉만 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전기장치까지 달아야 돼요. 이 테슬라는 미국 차잖아요. 그 견인봉이 2가지 방식이 있어요. 유럽형이 있고 미국형이 있어. 근데 유럽형이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굉장히 탈착이 쉽고 좋습니다. 근데 이놈의 테슬라는 유럽형이 안 되고 미국형만 되는 거야. 다른 나라에서 파는 테슬라는 유럽형 그 견인고리를 다는 게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파는 거는 미국형 견인고리밖에 안 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미국식 고리를 사야 되니까 굉장히 찝찝했는데 그냥 샀어. 좀 불편하더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선 샀어. 그리고 나서 차가 왔잖아요. 그래서 투어 가기 전날 이제 이거 달아야지 하고 그 툴레랑 그 견인봉이랑 막 이만한 거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어. 그래서 뒤에
그 견인봉 끼우는 그 히치 있거든요. 거기를 탁 열었는데 히치가 없는 거야. 그 견인봉을 끼우는 그 네모난 구멍이 있어요. 쇠로 된 그 프레임이 있는데 저는 그게 테슬라는 다 달려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게 테슬라 순정이 있는데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가면 달아줘. 대신 돈을 내야 돼. 130만 원인가? 160만 원인가? 130을 내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자전거 몇 대 더 실차고 돈을 얼마를 써야 되냐면 그 툴레 그거 한 160 한다 그랬죠. 물론 당근으로 한 120인가에 샀어요. 120. 거기다가 그 견인봉이랑 전기 변환 장치 이런 거 한 40. 테슬라에서 파는 그 순정 300이 넘어가는 돈을 써야 자전거 2명에 사람 2명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근데 2명 더 실차고 그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리고 또 뭐냐, 그 툴레 이지폴드가 생각보다 엄청 무거워요. 제가 아파트 살아서 엘리베이터로 내려오면 되는데도 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겁고 부피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접어놔도 엄청 커. 그걸 집안에다 어디다 놓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크기예요. 생각보다 이게 너무 부피가 크고 번거로워. 이지폴드라고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번거롭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했냐, 다 팔았어요. 다 팔고 견인고리 다 환불하고. 자, 그러면 이제 천장형이 있고 뒤에 트렁크에다 다는 그거 있잖아요. 로프로 다는 거. 근데 그 로프로 다는 건요, 뭐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 자전거 캐리어가 자전거가 달려있을 때 무게가 꽤 나갈 거 아니에요. 자전거 한 대당 10kg라고 쳐요. 뭐 이것저것 달려있으니까 한 10kg라고 치면 3대 달면 30kg야. 30kg가 트렁크 이 철판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 철판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으로 눌러도 이렇게 꾹꾹 들어가요. 잘 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트렁크에다 붙이고 다닌다? 저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차가 망가질까봐. 실제로 그것 때문에 트렁크 라인 같은데 움푹 들어가가지고 고장나신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외. 그러면 이제 천장형이에요. 천장형이 남았는데 천장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바퀴를 안 빼고 그냥 할 수 있게 항상 거치해가지고 다니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흡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앞바퀴 빼고 붙이는 그 흡착식 캐리어가 있어요. 제일 저렴한 건 흡착식이에요. 안 쓸 때는 그냥 떼놓으면 되니까 사실 간단하고, 근데 그게 앞바퀴를 빼야 되다 보니까 요즘 자전거가 앞에 QR이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건 디스크고 어떤 거는 림브레이크고 하다 보니까 QR의 그 사이즈나 막 어댑터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자전거만 싣고 다니면 하나로 맞춰 놓으면 되는데 사람들 자전거를 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항상 달라지니까 그것도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흡착식은 뭐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불안하잖아요.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 좀 그런 게 있어서 처음에는 흡착식을 하려고 했다가 그냥 고정식으로 하자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러면 또 이 고정식은 그러면 완벽하냐? 아니에요. 우리가 자전거를 캐리를 하면 얼마나 자주 하겠어요. 뭐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일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6일은 자전거 없이 다녀. 근데 이걸 항상 붙이고 다닌다? 보기에도 안 좋고 이게 풍절음이 있어요. 이걸 달고 달리면 바람 소리가 엄청 난단 말이야. 막 훅 하는 소리가. 그래가지고 전에도 이제 다른 봉고차 같은데 틴카에 위에 자전거 거치되어 있는 거 이런 거 타보면 풍절음이 엄청나게 들려요. 그거 쓰시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 와이프도 있는데 이거 붙인다고 돈 쓰는 것도 돈 쓰는 건데 달리면 막 풍절음 막 훅 하고 막 나. 그럼 와이프가 싫어하잖아요. 와이프가 싫어하면 저 싫거든요. 그럼 자전거 타는 것 가지고도 이제 싫어하게 될 것 같으니까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리서치를 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밖에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이 위에 자전거 캐리어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요 가로바, 요 가로로 돼 있는 요 가로바도 달아야 되고 그 위에다가 자전거 거치대를 이렇게 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가로바는 한번 달면 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막 쉽게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달면 그냥 그대로 다녀야 되는 거야. 근데 테슬라에는 테슬라 순정 이 가로바가 있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딱 봤을 때 비주얼적으로 그렇게 걸리지는 않아요. 되게 예쁘거든요. 그쵸? 다른 가로바에 비해서 훨씬 예뻐요. 색깔도 맞춰져 있고 모양도 뭔가 이렇게 그냥 딱 일체감이 들게끔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 가로바가 좀 더 튼튼해요. 이 가로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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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튼튼해요
저는 일단 비주얼적으로는 괜찮아. 그럼 여기에다가 달 수 있는 저 자전거 거치대는 뭐냐면 저 휘스바라는 게 있어요. 이 휘스바는 이제 일본 제품인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테슬라의 요 가로바를 만드는 회사가 요 휘스바예요. 얘네에서 요걸 만들어서 테슬라에 납품해.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얘랑 이 휘스바라고 하는 요 가로바랑 궁합이 너무 좋은. 어떤 궁합이 좋느냐, 사실은 이 위에 이 자전거 거치대 이것도 그 자주 뗐다가 붙였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거의 붙여놓으면 그냥 붙여놓은 대로 다녀야 된단 말이야. 툴레나 뭐 이런 거는 이거를 뭐 뛸려면 뛰겠지만 뛰는 게 상당히 번거롭고 불편하단 말이지.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일주일에 6일은 이걸 뛰고 다녀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브랜드를 찾았는데 이거 휘스바인 거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세요. 그냥 요거를 이렇게 펼쳐, 여기도 이렇게 펼쳐. 그러면 그냥 분리가 돼요. 이게 분리가 돼. 이렇게 앞에도 그냥 이렇게 해서 뛰면 분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 그냥 들고 가서 집에다 놓으면 돼. 안 무겁거든요. 그리고 자전거 타는 날, 자전거를 실어야겠다 하는 날만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철컥 철컥 하면 설치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하나 그 당근마켓에서 샀어요. 이거 하나가 원래는 49만원 소비자가가. 근데 당근마켓에서 제가 이거를 20만원에 샀어요. 하나를 더 사야 되는데 그거는 그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 업체에서 받은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그 제 지인이 결혼을 했는데 그 제가 소개팅을 해줘서 결혼을 했거든요. 락사가님. 그래서 락사가님이 선물 뭐 해줄까 해가지고 나 이거 하나 더 사줘.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를 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2대를 올릴 수가 있게 됐어요. 자전거 3대에 사람 3명이 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뒤에 의자를 하나만 접고 자전거를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 3대에 사람 3명.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지하 주차장 같은 데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만 주의를 하면 됩니다. 어쨌든 위에다 달건 뒤에다 달건 트렁크에다 달건 안에다 실건 각각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이 테슬라의 순정 가로바, 요것도 여러분 그 테슬라에서 이거 얼마지? 60만원인가 하는데 그 테슬라 커뮤니티 중고장터 이런 데서 30만원에 그 샀어요. 미개봉 신품 이런 거. 이거 파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샀다가 파는 분들 아니다 싶어가지고, 혹은 샀다가 와이프한테 혼나고 파는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런 거 사세요. 그런 거 해가지고 저는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자전거 캐리어를 이제 달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도 요거를 띄고 그냥 가로바만 달고 다녀도 풍절음이 좀 들려요. 물론 이렇게 막 훅 하는 건 아니고 휘파람 소리처럼 휘 하는 소리가 한 80km 구간부터 조금씩 들립니다. 80km 구간부터 어디까지 들리냐면 한 100km, 110km까지 들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10km를 넘어가잖아. 고속도로 막 빠르게 달릴 때. 그럴 때는 이제 다른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 이런 거에 묻혀가지고 그 휘파람 소리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거슬리기는 하는데 심하게 거슬리진 않고, 제가 이제 이거를 가로바를 딱 달고 나서 그 휘파람 소리가 들리길래 와이프한테 고백을 했죠. 여보, 사실 와이프는 이거 가로바 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거든. 사실 이걸 달았는데 휘파람 소리가 난다. 그래서 들려줬더니 이게 이제 외부에서 들리는 바람 가르는 소리인데 그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다 했더니 뭐 그 정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로바만 달았을 때 그 휘파람 소리 그 정도 들린다는 거. 그리고 자전거 이렇게 거치하면 된다는 거. 저는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자전거 다실 분들은 천장에다 달 때는 요 가로바랑 요 휘스바라고 하는 게 세트니까 이렇게 구매해서 다니면 아마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더 쉽게 뗐다 붙였다 할 수가 있고 좀 궁합이 좀 잘 맞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대 이하로 그냥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뒤에다 싣고 다니세요. 근데 자전거 플러스 차박을 해야 된다. 그럼 어쨌든 내가 자는 동안은 자전거가 밖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위에다 달아야지. 지금 저는 차박도 이제 맛을 들여서 요즘에 좀 즐기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기분이 좋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유유자덕이었습니다.